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단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반 회사에서 계속 영업만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영업맨으로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법인 영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법인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3개의 업체, 국내 기업들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하다가 이제 해외 영업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외 영업팀으로 가면서 제가 무역, 수출입이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됐고,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세사에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현재는 그 스카이 관세법인의 대표 관세사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사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무역이 처음이라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관세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세사가 뭐냐? 많은 분들이 세관에서 일하세요? 뭐 관세청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관세사는 그 세관 공무원 아니면 뭐 관세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아마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가 어떤 사람들을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희는 세관과 일반 수출입 기업 그 중간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입 통관 대리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세사가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기장 대리처럼 저희는 이제 통관 대리라고 하거든요. 통관 대리. 수출입 통관 대리, 수입 통관이 있고 수출 통관이 있겠죠. 두 개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메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FTA 컨설팅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 하면은 뭐 한미 FTA다, 뭐 한중 FTA다 해가지고 이제 물품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랑 이제 그 FTA 체결이 되면은 이제 관세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설팅도 저희가 이제 무역 회사, 수출입 회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아마 못 들어보신 용어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AEO 컨설팅, 뭐 심사 컨설팅, 외환 컨설팅 등등등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세사가 거의 수출 수입 업무를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대리 업무만 했다면, 요새는 업무 영역이 좀 많이 넓혀졌어요. 업무 영역이 컨설팅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반반 정도로 이제 컨설팅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그만큼 기업들이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관세사? 관제사냐? 뭐 공항에서 일해요? 뭐 이렇게 심지어 물어보시는 분들조차 계세요. 근데 저희는 공항에서 일하지만 비행기 무슨 그런 기장 뭐 이런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의 강의는 그 기본적인 대상은 일단 기업체에서 무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 아니면은 요런 그 필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어떤 뭐 세무사님들도 좀 이렇게 강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 직구 많이들 하시잖아요. 직구. 저도 직구 하는데, 직구 하려면은 옛날에는 주민번호만 있어도 되는데 요새는 통관, 잘 안 써지네요. 고유 부호라는 것을 발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통관을 할 때도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이제 수출입 통관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에서는 수출입 통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수입 및 수출 통관의 이해. 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
자, 여기 두 파트에서 집중. 바짝 집중하셔가지고 들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품목 분류. 품목 분류가 뭐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과세 가격? 뭐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과표죠, 과표. 근데 여기는 좀 법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난해하게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참고. 이제 기업을 뭐 1인 중소기업 굉장히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요새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본인 아파트, 본인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내가지고 어떤 뭐 화장품을 판다거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구매 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정부에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런 정부 시업, 이게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굵직굵직하게 지금 수출 기업 대상으로 조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요부터 자 2번 수입 및 수출 통관 여기까지는 무조건 집중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법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법에 대해서 아주 뭐 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고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무역하면은 무역 3대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세법, 그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들으셔도 딱 아실 거예요. 관세법이 관세사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 무역 전반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좀 관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환 거래법은 이것도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밖으로 나갈 테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관리법이었어요. 외국환 관리법.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국가에서 그냥 일정한 부분 체크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IMF 그 전 시대 막 처음 우리나라 무역이 이제 외국과 활성화되고 할 때는 진짜 1원 한 푼 나가는 것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이거는 너무 세계 추세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거래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입 요건이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용품 수입한다 그러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수입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식품, 뭐 초콜릿을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식품위생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관세사들이 이게 전문 자격사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법을 봐야 되는 그런 자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수입하고 수출하는 물품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수만 가지가 넘는데, 그런 물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이런 요건들이 없는 물품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전기용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전기용품 관리법을 다 이렇게 일일이 훑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3대 법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관세법은 이게 무역 장벽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면은 외국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게 싫은 거야. 싫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 8% 때리거든요, 관세를.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세가 좀 낮아지고 후진국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막 30%, 40%까지 이렇게 때리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수출할 때도 우리나라 수출 영세율이거든요. 근데 수출할 때조차도 세금을 매기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지금 뭐 가끔 뉴스 보시면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쩌고 싸우고 무역 뭐 장벽을 세우고 하는 게 관세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제 관세적 장벽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관세적 장벽. 자, 그리고 대외무역법 가지고 장벽을 치는 걸 저희는 비관세적 장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관세적 장벽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쯤에 일본에서 수출하는 어떤 뭐 전략물자, 뭐 이런 화이트 칼라, 뭐 배제, 뭐 이런 얘기 기사에 한참 떠드는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대외무역법적으로 관세를 확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물품 자체에 대한 수입을 못하게 그냥 국가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관세적 장벽, 비관세적 장벽으로 국가들이 각 국가별로 이렇게 지금 무역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참 틈바구니가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긴 하죠. 자, 중국 사이에서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미국 있죠? 일본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게 법은 장, 절, 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관세법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13장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빨갛게 쳐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관세자들이 실무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무역 담당하시는 분들도 뭐 이러한 법적인 지식을 그래도 조금 알고 실무를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요한 장들을 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과세 가격은 과표라고 하죠. 과표. 과표. 그리고 세율은 뭐 아시겠죠?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관세율. 자, 여러분들 칠판에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게 이게 최첨단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최첨단 기계라서 잘 안 써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기계는 잘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잘 쓰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통관의 정의. 자, 여기 통관의 정의가 관세법 2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서 물품을 수출. 자,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수입, 그리고 반송. 예, 세 가지. 요거를 이제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에 따른 절차. 그러면 이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그러면 우리가 관세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관세법.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관세법은 이제 관세사가 되시기 위한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수출이 일어나고, 어떻게 수입이 일어나고, 어떻게 반송이 일어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입 통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러분 만약에 직구하시면은 뭐 DHL 통해서 뭐 특송업체 통해서 하시면은 갑자기 뭐 날라오잖아요. 관세가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뭐 해가지고 돈 내세요 하면은 그 물품이 우리 집까지 딱 배달이 되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부가세 내고 관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내고 관부가세를 내는 순간 요 외국 물품은 내국 물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품 자체의 성격이 틀려지는 거죠. 여태까지 외국 물품으로 있었다면은 관부가세 내는 순간부터 딱 내국 물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 통과는 내국 물품을 이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얘는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관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무조건 장려합니다. 거의 규제도 없습니다. 마약 같은 것만 수출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반송 통관. 반송 통관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보세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항만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뭐 CFS, 이거 보세 창고라고 하거든요. 보세 창고. 보세 상태다. 그리고 CY라는 데가 있습니다. 얘는 더 큰,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이 잔뜩 모여있는 컨테이너 야드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여기 얘네들은 다 지금 보세구역이거든요. 보세구역에 있다가 여기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반송 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개무역, 중개 차익을 내거나 중개무역 하시는 분들이 이 반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CFS, CY 항구가 인천항, 부산항, 그리고 인천공항 이 세 군데가 가장 이제 메인 입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